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인생 들려주는 여자 소혜경 sem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이제 없으면 안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게 저희 뭐 가족들이고 이렇게 뭐 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 그리고 이런 뭐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는 이런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불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든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가장 사람이 사는데 가장 그리고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기반 자립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숨을 쉬는 이 공기와도 같은 소중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좀 젊을 때,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자신의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자신의 두 손과 자기 몸을 사용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모으고 이제 부풀리면 이제 재테크를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 돈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참 천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세무사가 되고 지금 16년 차인데 뭐 제가 다른 세무사님들보다 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런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기반을 올라올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오늘은 잠시 들려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처음 제가 이제 인생 들려드리는 여자를 시작했을 때 제가 첫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의 맏딸이고 그렇게 태어난 제가 이제 기적에 가까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30이 넘은 나이에 세무사를 합격했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저희 이제 동창생들은 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 2년 이내에 거의 다 취업을 뭐 합격을 해서 졸업을 해서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친구들도 많았고 거기서 이제 20대에 보통 이렇게 사회로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부모님이 좀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효도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저는 참 제가 능력이 없어서인지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 합격을 하고 30이 넘어서야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깎이 세무사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모아가던 방법은요. 세무사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장업체가 많이 쌓이면 이제 그 기장업체 월 달달이 월 기장료와 조정료 수입이 이제 5월이나 3월에 이제 업체의 그 조정 수수료라는 게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원을 갖고 이렇게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평상시에 그 기장료 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기장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거의 뭐 바닥이었고요. 하면서 조정 시즌에 맞춰가지고 돈이 조금 모입니다. 그럼 모이면 그 돈을 정말 알토랑같이 제가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활용을 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매라는 그 대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경매 그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점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 염가에 취득할 수 있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세보다 같은 조건의 물건이지만 이제 시세보다 좀 싸게 사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같은 조건 내에 놓여 있는 다른 시세의 그 매가와
제가 취득한 그 취득가액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갭만큼 어차피 버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 중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그런 물건을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잘 통찰할 수 있는 그 경매의 그 눈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눈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렇게 물건을 취득을 해서 보통 이제 100%에 나온 경매 물건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씩 저감이 되는데, 경기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씩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한번 유찰이 되고 다음에 70%까지 이제 떨어졌을 때 70%에 들어가서 70%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낙찰이 되면 이제 그때 만약 80%에 낙찰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20%만큼 경매에 나온 그 물건을 이제 감정평가할 때는 시세보다 약간, 제가 알기로는 시세 한 10% 정도 이제 저감되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별로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경매 물건의 그 감정가는 좀 달라지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도 경매 이렇게 입찰을 하실 때에는 주변의 시세를 경매 입찰 시점에 그 시세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본인이 입찰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그 가격이랑 잘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제 입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경매를 통해서 제가 좀 돈을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서 모아가지고 그 웅덩이에 모인 그 고인 돈을 갖고,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투락 같은 그 돈을 갖고 경매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살 적도 있고 조금 싸게 살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하면서 이제 그 시세랑 제가 취득한 취득가액의 그 차이만큼 제가 일단은 벌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 물건을 뭐 세를 주면서 이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를 주고 월세 매달 임대료 수입을 발생시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뭐 주거용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이제 좀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줍니다.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우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매달 이렇게 좀 월세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워낙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에서가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낙찰받은 가격에 거의 근접하게 그보다 조금 차이가 좀, 낙찰받은 가격에 다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의 그 가격대에서 제가 전세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아서 지금 제가 개업 16년 차인데요. 이 시점까지 제가 모아온 그 자산의 규모는, 제가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나이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 맨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시점까지 왔을 때 그 저희 재산의 수준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노코멘트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저만의 그 방법으로, 물론 제 동기들 중에는 이제 같은 기수에 저보다 후배 기수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도 보면은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도 이제 저희 같은 연배 분들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좀 많이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정말 한강에 뛰어들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된 연유인지 제가 정말 그 주식 대가리는 돌아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충실하게 제가 제 나름의 저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쫓아가면서 했던 부분이 부동산 투자,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매로 취득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세보다 되도록이면 조금 싸게 사서 들어가서 그 시세 차이, 취득가격과 주변의 시세하고 차이만큼 일단 벌고요. 그 상태에서 그 지역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싼 물건을 좀 더 싸게 사면서 입지도 평가했을 때 전평가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든가 금매로 그런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지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그 물건 선정도 참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한 몇 년 전까지 이제 그 입찰을 할 때 어떤 물건이 들어갔었냐면, 인천에 있는 그 소형 아파트였는데, 그게 이제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가 이렇게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층 5층짜리 이제 그 저는 이제 주로 보면 이제 새 아파트 이렇게 새 아파트이면서 이렇게 그 지은 저기 뭐야 면적도 어느 정도 넓고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자금에 솔직히 부담이 없이 들어가려 그러다 보면은 자금이 조금 낮은 그런 경매 물건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5층 저층의 아파트이면서 이제 평수가 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정가도 좀 저렴한 그런 물건을 이제 선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요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좀 관심을 가졌던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냐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다 재건축 노후된 아파트니까 5층 저층의 아파트들이 거의 재건축 단지로 묶여가지고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이거나 이미 했거나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봤던 그 구역은 참 여기서 바로 가까워서 그 세무서 근처였는데 그 근처인데 모양도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양도 이게 땅 전체적인 그 아파트 단지 내의 땅 모양도 정방형에 가까운 그 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입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시세보다 약간 쌌습니다. 약간 싸게 최고 100%짜리 감정가가 약간 저렴한 그 가격이 나왔는데 그때 경매의 그 흐름이 어땠냐면요. 좀 이렇게 70%까지 떨어졌을 때는 한번 유찰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들어갈 때는 보면 100% 이상을 쓰거나 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제 물건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왕왕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100%에 들어갔습니다. 100%에 입찰을 했고 혼자 가서 딱 10원도 더 높이지 않고 딱 그 가격을 딱 썼습니다. 딱 써가지고 그냥 저희가 받아오는 그런 물건을 제가 이제 인천 쪽에서 한 물건 하나가 그렇게 있었고 부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물건 하나를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시세를 좀 알아보면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금매로라도 취득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보는 도중에 그 경매 나온 물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단지가 세 개의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구역이었어요. 그 하나의 구역인데,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부동산에 그 다른 아파트의 3층 그 아파트를 취득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금매로 취득을 하거나 경매로 취득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정말 진짜 우리가 사회를 만약에 10분위로 나눈다 그러면 가장 하위층에서 최하위층의 저희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유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없어도 정말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어려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온 저희 유년 시절에 대해서 저는 고생했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저 자신 자체는 제가 무슨 자신감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를 아는 이제 저희 동창들은 이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동창 애들, 제 동네 그 동창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요. 참 애경이 고생 참 많이 했다. 근데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젊어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경험했던 그거는 이제 했던 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지금 48이 된 이 시점에서 내일 모레 50인 이 시점까지 인생을 걸어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의 그 경험이 그때의 그렇게 느꼈던 그런 혹독함과 그 아픔이 그 시련이 저에게는 많은 재산이 되어 있고 그 아픔과 그런 경험치들이 다 제 인생이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설 수 있는 저희 근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상황을 겪어서 저는 이렇게 훌륭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굉장히 힘든 유년 시절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 혹독한 시련이 미래에는 그 미래에 가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의 지금보다 아주 많이 발전된 그리고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의 그 존재 자체 근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요. 너무 힘들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항상 힘들다 그러면 항상 일으켜 세우시지 본인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을 항상 무너질 것 같았는데 정말 더 이상의 밑바닥이 없을 것 같다는 그 시점까지 참 인생을 많이 좀 어린 유년 시절 그렇게 겪었었습니다. 그렇게 겪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세무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가 참 험난하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저를 보면서 여러분도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들어서 비록 이제 남들보다 뒤처져서 사회 현장에 뛰어들었다거나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져 있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앞서 달리는 말이 끝까지 인생 그 종착지까지 달렸을 때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계속 그 선두 주자를 달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과히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선두주자로 앞서가는데 가다 보면 장애물도 참 많고요. 갈래길도 참 많습니다. 과정에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 그때 잠깐 주춤할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2인자, 3인자 한참 뒤쳐져 있는 저희들이 달려가는 그 후발주자들이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과정을 그 시점에 겪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을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로서 뭐 기장업체가 남들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특별하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이고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세무사님보다 능력도 좀 덜한 그런 세무사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이지만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시험도 늦게 합격을 해서 이렇게 나와가 돈벌이도 하고 제가 제 가족들을 부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끈은요, 할 수 있다였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 해서 그 산의 정상을 이제 넘으니까 인생길이 참 그렇더라고요. 정상인 줄 알아서 그 산의 정상에 올라서 보았더니 그 정상 위에 더 높은 정상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올랐는데 그 오른 그 자리가 마지막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도약해서 또 다른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라는 화두를 더 전해드리면서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돈이라는 녀석은요 참 정의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녀석을 이 웅덩이에 잘 고이 이제 모아두려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그 모인 돈을 숟가락이든 뭐 아니면 숟가락보다 좀 더 큰 뭐 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삽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파서 모아둔 그 웅덩이에 고이 모아두었다가 그 모아둔 그 진짜 알토란 같은 나의 소중한 그 돈을 그 웅덩이에 모인 그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종잣돈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그런 부동산 물건이라든가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실 때 요거를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에너지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실패를 하지 마셔야 되고요. 만일 실패한다 그러더라도 절대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경험이든 두 번의 경험이든 그 뼈아픈 경험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뼈아픈 경험을 이제 이렇게 스크린 삼아가지고 여러분은 더 잘 본인을 추스리시고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합격을 하고 세무사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작은 웅덩이에 고인 그런 조그마한 그 종잣돈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른 남들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저가에 살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였으며, 또한 경매 투자 외에 다른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물어본다면 금매를 이용한 그런 부동산 투자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웅덩이가 처음에 팠는데 너무 작아요. 작으면 종잣돈도 요만합니다. 요만한 종잣돈을 갖고 우리가 이만한 걸 살지는 못하죠. 이만한 걸 취득을 못하잖아요. 근데 요만한 종잣돈을 갖고 요만한 물건을 취득을 해서 요 물건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잘 선택하신 물건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 물건의 가치는 더욱 상승돼서 매매가가 향상이 되고요. 만약 이 물건이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 월세 수입이 아마 여러분이 투자한 그 원금의 몇 배에 해당되는 기회 비용에 대한 그 투자 그 가치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월세 수입을 모인 그 돈을 다른 웅덩이에다가 잘 모아두었다가 또한 그 돈도 투자 기반을 삼아가지고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른 물건 투자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부풀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부풀리는 거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의 투자 방법으로 정상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알토란 같이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이 향후에 나이가 들어서 미래에 여러분이 노년을 살아가는데 많은 에너지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제가 세무사인데 세무사로서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늦깎이 인생 사회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그 늦깎이 인생으로서 그리고 유년 시절 지지리도 정말 그렇게도 가난하고 지지리도 궁핍했던 제가 오늘날 이렇게 어느 정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만의 자부심을 갖고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살아왔고 내가 남들 돈 탐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알토란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큰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제 얘기가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에게는 약간의 심적인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